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50대 공무원이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2주일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확진 환자가 민원인을 자주 대하는 공무원이란 사실에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MBC로 생중계된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확진 공무원의 대책 없는 행동과 대구시의 메르스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보해물을 한 번에 많이 흘려보내는 펄스형 방류가 올여름 시범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이 확진 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 공무원은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2주 넘게 정상 근무를 하다가 뒤늦게 감염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52살 김모 씨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달 27일 어머니 진료차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0시간 정도 머물렀고 이튿날 검사 결과를 받으러 다시 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일반적인 메르스 잠복 기간보다 긴 17일이 지난 뒤 자각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한이 시작되어서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6월 14일 일요일 1시 30분경에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6월 15일 월요일 날 10시 30분경 보건소를 방문했고 김 씨는 서울을 다녀온 뒤 약 2주 동안 대명 3동 주민센터에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3차례 마을 경로당을 찾아 1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만났고 3차례 회식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의 가족 4명을 포함해 주민센터 직원 14명,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 다녀간 목욕탕의 직원 2명 등 모두 30명을 자가 격리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가족들의 경우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48시간 뒤 2차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증세는 없습니다. 가족 4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특별한 증세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의료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치료 중인 김 씨는 현재 고열 이외에 호흡기 감염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의 동선을 김 씨의 진술과 CCTV를 이용해 추적해가면서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시는 김 씨가 근무하던 주민센터를 폐쇄했고 접촉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지만 초기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 씨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그 시각 해당 주민센터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출입했고 직원들도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곳 주민센터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곳 주민센터는 어제부터 폐쇄됐고 같이 근무한 직원 14명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동장 등 5명은 주민센터 폐쇄 준비를 하느라 밤 늦게까지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1차 판정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지 않았고 구청의 대응도 안일해 벌어진 일입니다. 양성 환자 판정이 된 시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양성 환자 이후 확진 환자 발표까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역학조사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내려보냈습니다. 확진자 김 씨의 아내도 공무원으로 밝혀지자 어제 저녁에야 해당 근무지 방역을 시작했고 김 씨가 증상을 보인 13일 이전의 동선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체 가셨어요? 그렇지. 6월 5일에. 예. 그때 많이 모였습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좀 모였지. 불안해 했는데 그때는 안 좋고 안 아팠거든요. 대구경청은 김 씨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를 포함해 인근 3개 학교의 휴업을 고심했지만 1차 결과 음성으로 나와 휴업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닌 학원들이 자체 휴원하는 등 불안의 여파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공유, 그리고 단호한 대처만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도성길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김 씨는 삼성 서울병원에 이틀이나 있었고 같이 갔던 누나가 메르스 확진까지 받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엄청난 여파를 불러오고 있는데 김 씨를 무방비 상태로 놔둔 방역 당국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자인 남구청 공무원 김 씨는 지난달 27일 어머니 병 때문에 누나와 함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에도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중앙방역당국은 김 씨를 놓쳤고 김 씨 누나가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뒤에도 또 놓쳤습니다. 방역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6월 10일 날 누나가 대전에서 확진 관리가 격리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대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함께 동행한 그 남국에 계시는 분과 빨리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누나인 사람의 밀접 접촉 대상자들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지방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 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오고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받은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5월 27일, 28일에 삼성병원을 갔다 왔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신고하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걸 왜 안 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그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관찰하면서 조심했다. 메르스 청정지역 대구가 중앙방역당국의 허술한 방역 시스템에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시장으로서 참담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역학조사반이 오늘 대구의료원과 대구 남구보건소 등을 방문해 메르스 확진 환자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대상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특히 자각 증상이 나타난 지난 13일 이전에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해 격리 범위를 정하고 자가격리자는 담당 공무원을 붙여 1:1 전담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공무원의 중학생 아들이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증세도 없어 휴업을 하지 않고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접촉한 학생 5명은 자가 격리시켜 관찰하고 있고 어제 저녁부터 해당 학교와 인접 학교 등 3개 중고등학교 전체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행사 취소도 잇따라 오늘 오후 학생문화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서울 세계대학 대입 설명회와 오늘 저녁 7시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통일기원 국악 한마당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정례회를 열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때마침 저희 대구문화방송이 생중계를 했는데요. 대구시의 미숙한 메르스 대처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34회 정례회 시정 질문은 메르스에 대한 따가운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공무원이었다는데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메르스를 이렇게 예방 수칙을 안내해주고 제일 앞장서서 메르스를 이렇게 방역해야 될 공무원이 자신의 모든 그런 거를 함구하고 다 숨긴 채 이렇게 우리 대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가.
본인의 치료를 우선 한 연후에 그 부분들은 원칙대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고만 외칠 뿐 정작 대구시 공무원의 교육은 따로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 공무원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혹시 없습니까? 지침을 내린 건 없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매뉴얼이라는 거 없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공무원단만을 위한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민 속에 공무원이 포함되니까요.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없애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교육당국도 휴교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며 일선 학교장에 휴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휴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사회 덜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책임질 만큼 책임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대구의료원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고 전문가를 출석시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없애고 오해를 불식시킨 데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거리에 마스크를 낀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민원인을 많이 만나는 공무원이 첫 확진 환자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민 반응,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동대구역. 열차를 타려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3명 중 1명꼴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생기면서 역이나 공항 같은 대구 관문에서는 예전보다 확실히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확진 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오고. 동성로의 인파 속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띕니다. 확진 환자가 민원인을 자주 대하는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금만 기침해도 혹시나 하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 감기가 좀 들어서 마스크 끼고 이러고 나왔죠. 저도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 친구들이랑 모일 때도 메르스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그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러나 전문의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접촉한 사람들은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객담과 침에서니까 그것이 없는 시기에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피부와 피부가 접촉했다, 술잔을 같이 들었다라는 거로 전파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의학적 사실 팩트라고. 시민들은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해 오늘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인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 예방 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주시고 확진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신 분들과 메르스 관련 병원 등을 이용한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관할보건소 신고 후에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는 중앙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 환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접촉 대상자들을 조속히 파악하여 모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메르스 확진 환자로 드러나면서 남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 공무원의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남구청 직원들은 오늘 새벽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구청으로는 공무원들의 허술한 보고 체계를 비판하는 항의 전화와 확진자의 신상과 거주지를 공개하라는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명단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름과 휴대전화, 주소까지 적혀있는 이 6명의 명단이 메르스 확진은 물론 격리 대상자도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최초 게시자 등
작성과 유포 경위를 확인한 뒤 유포자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동강의 녹조를 없애기 위해 보에 있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방류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조 현상이 발생한 대구 인근의 낙동강입니다. 보의 수문을 열자 가둬뒀던 강물이 1초에 300톤씩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5시간 동안 방류량은 500만 톤. 강물의 녹색이 차츰 옅어집니다.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환경당국이 올해 처음 도입한 펄스형 방류입니다. 이번에 펄스 방류는 보에 조류된 조류량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유입량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하고 또 간헐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류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펄스형 방류는 닷새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정상 상태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남조류 세포수가 1ml에 1000개 이상 나오거나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대상보는 낙동강 중하류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하만보 4곳입니다. 올해 낙동강 녹조는 이상고온의 가뭄으로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발생했습니다. 녹조 문제가 유속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부분이라서요. 적어도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했어요. 강물의 흐름을 예전처럼 되찾지 않고서는 녹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환경당국은 펄스형 방류 모의 예측 결과 기존 보 운영 방법보다 조류 농도가 최대 36%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봉화와 울진, 영양, 영덕, 문경 등 5개 시군과 기상대, 농어촌 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가뭄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음 달 장마기까지는 충분한 강수량을 기대하기 어려워 북부 지역의 가뭄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용수 확보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시군의 가뭄 피해가 본격화되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예산과 용수 확보 자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들의 접근성과 즐길거리, 먹을거리, 주변 관광지 등을 심사해 전국 16개 전통시장을 외국인이 가기 좋은 시장으로 선정했는데 대구에서는 서문시장이 뽑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뽑힌 전통시장을 여행상품으로 만드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국내외 설명회와 팸투어를 통해 여행상품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영주경찰서는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킨 뒤 금융정보를 빼내 7억 9천여만 원을 갈취한 일당 33명을 검거해 인출 총책 23살 손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출책과 계좌 모집책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중국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가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피해자 5명에 7억 9천만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경찰서는 지난 2013년 공사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애호박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시설을 갖춘 뒤 애호박을 가공하지 않고 저장고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